시장에서 돌을 수영해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로봇 관련 영상 올려드리고 어제까지도 로봇 관련주 눌리더라도 반드시 매수하셔야 된다고 알려드렸었는데, 현재 주도주로 부각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개장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종가까지 대량의 거래량을 동원하면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를 통해서 현재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보유 중이신 분들 목표가를 얼마로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 이번 영상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멘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ES 2025 이 AI와 로봇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최대 주주에 등극한 모멘텀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떤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우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모멘텀을 확인하기 위해선 과거의 기사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3년 3월경 기사인데, 3월 2일에 특허청에 헬스케어 로봇 보핏과 관련된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CES 2019에서 의료용에 가까운 로봇으로 웨어러블 로봇을 한 차례 발표한 이력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2021년 같은 경우에도 로봇과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꾸린 이력이 있고, 결국 2023년 1월경에는 로봇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분 투자를 단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분을 당시에는 10.2%가량 인수를 했는데 14.7%까지 추가적으로 인수하게 되면서 2대 주주에 등극을 했고요. 현재는 30%대까지 지분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023년 연초부터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2023년 연초에는 이미 가격이 올랐을 때 삼성전자가 들어온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2년 주가가 바닥을 찍었을 때 인수를 하기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비싼 가격에서 삼성전자가 지분 확보를 단행했다는 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부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본다면, 이건 이제 2024년 기사예요.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반려로봇 볼리를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웨어러블과 연계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볼리를 시연하면서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독거노인을 위한 기능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주문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매년 신년사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굉장히 강조해 왔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령화 인구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나라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인구는 2050년이 넘어가면서 18%에 육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2050년을 넘어가게 된다면 인구의 46%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고, 2040년 이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 개 이상으로 사람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포커스를 맞춘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이 고령화 사회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에 주목하게 된 거고,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저출산까지 겹치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자체가 현재 100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33년에는 19,200달러, 사실상 한화로 2,8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딱 연평균 시장 전망을 3분의 1로 줄이고 15% 정도로 가정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못해도 2,000조 원 직전까지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후 멀지 않은 미래에 2,0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보유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4년 HBM에서 SK하이닉스에게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미리 준비해놨던 로봇 산업을 출구 전략 중 하나로 채택하기 위해서 2024년 막바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콜옵션을 행사했고, 사실상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2024
2024년 막바지에 행사를 했다는 건 2025년부터 로봇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수출 또한 피크아웃을 찍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성능 메모리에 집중하기보다는 차라리 로봇 산업을 출구 전략으로 선택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가자는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30년 약 1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2033년까지는 2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말하건대 로봇 사업 내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이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일 겁니다. 의료용 로봇,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가장 기업들의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로봇 사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과 관련된 로봇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콜옵션 행사는 이미 2023년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최초로 매수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반영이 되면서 당시에도 24만원까지 주가가 중기적으로 우상향 추세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콜옵션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스탠바이가 되어 있었던 만큼 주가에도 선반영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본질적인 모멘텀은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이걸 출구 전략으로 채택을 했고 엔비디아, 오픈 AI, 테슬라 모두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 잇따라서 로봇 사업에 출사표 던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전자가 채택한 이 디지털 헬스케어 로봇은 로봇 사업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점, 이 점이 바로 본질적인 모멘텀이다. 현재 주가가 23만원을 넘어가고 있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방 이격을 벌려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20만원 초반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2030년 이후가 본게임 시작이죠. 그렇다면 주가는 최소 3년에서부터 길게는 5년 이상 선반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2030년 이후의 주가는 올해부터 반영될 수 있으니까 못해도 27만원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홀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하면 추가적인 영상을 통해서 인사이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인사이트는 저희 영상뿐만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 또한 매일같이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아톤으로 상한가 공략했고 어제도 클로봇으로 큰 수익 만들어 가면서 1월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눌러두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